캐나다의 한 작은 도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작은 스파가 한국에 이것을 도입한 후 매일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인기 시설로 변신했는데요. 영하 30도의 혹한에도 멀리 다른 도시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을 가져왔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브랜든에서 힐링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한국의 찜질방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어요. 은행 마감 시간만 되면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출근길이 설렐 정도로 행복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10년 전부터 브랜든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작은 스파를 시작했어요. 우리 도시는 인구가 5만 명 정도인데 매니토바에서도 특히 추운 곳으로 유명해요. 겨울이면 영하 30도는 기본이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죠. 그래서 처음 스파를 시작할 때는 추운 도시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작은 정말 좋았어요. 마사지 테라피스트였던 제가 꿈꾸던 일이었거든요. 작지만 아담한 제 스파에서 손님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일. 정말 행복했죠.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도 나면서 한동안은 예약이 꽉 찰 정도였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도시의 프랜차이즈 스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장점이 있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대형 스파들은 달랐어요. 수영장에 사우나, 최신식 관리 기계까지. 거기에 프랜차이즈다 보니 가격 경쟁력도 있었죠. 저희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사라, 미안해요. 아이들이 수영장 있는 곳을 더 좋아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어요.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제 월급은 포기했고 남편은 밤에 택배일까지 시작했어요. 은행 대출도 늘어나고 적금도 하나둘 해약했죠. 매일 밤 장부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잠도 안 왔어요. 최악은 2019년 팬데믹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면서 2년을 버텼죠. 방역용품 값에 난방비까지. 빈 방의 온도를 낮추고 치료용품도 최소한으로만 구비했어요. 직원들의 눈빛은 점점 불안해졌고 저 역시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서 기도했어요. 오늘은 제발 손님이 많이 와주시길. 하지만 빈 의자만 늘어갔죠. 10년 동안 일구어온 제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운명처럼 찾아온 손님이 계셨어요. 10년 동안 저희 스파의 단골이었던 캐서린 교수님이었죠. 6개월 만에 오신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교환교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들었답니다. 찜질방이라는 신기한 공간의 이야기를 말이죠. 사라, 당신은 한국의 찜질방을 들어봤나요? 캐서린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이야기려니 했죠. 교수님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거대한 공간에 사람들이 편하게 누워있는 모습, 각양각색의 찜질방,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저는 그저 와 신기하네요 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이곳은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사우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식당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심지어 잠도 잘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제2의 집이라고 부른대요.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도시는 겨울이 너무 길고 추워서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러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욱 그렇죠. 수영장이나 사우나는 잠깐 즐기다 가는 곳이지만 하루 종일 편하게 있을 만한 곳은 없었어요. 교수님, 혹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교수님은 더 신이 나서 설명해 주셨어요. 황토방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 몸에 좋은 각종 테마 찜질방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그곳에서 형성되는 커뮤니티였어요. 사라, 찜질방은 단순한 스파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혼자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에요. 한국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때 찜질방에 가는 게 당연하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터넷에서 찜질방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죠. 영어로 된 자료들을 읽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어요. 보면 볼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특히 눈에 들어온 건 황토방이었어요. 한의학에 기반한 치유 효과도 놀라웠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우리 도시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어요. 내가 미쳤나?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한국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비행기 값도 없는 우리가 무슨.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접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니 한국행 비행기 표였어요. 여보, 이게 무슨? 낮에 은행에 다녀왔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번 도전해봐요. 실패하면 어때요? 지금보다야 더 나쁠 순 없잖아요. 남편의 이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미 야간 택배로 고생하는 남편이 저를 위해 이런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요, 이제 와서 무슨 실패가 두려울까? 전 다음 날로 캐서린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의 찜질방 업체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가서 배우고 싶어요. 교수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당장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게 걱정됐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절 응원해줬죠. 엄마 파이팅! 아이들의 응원에 힘을 내서 저는 처음으로 아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이제 곧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찜질방이라는 신세계를 만나게 될 거예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맡아보는 낯선 공기, 처음 듣는 한국어 방송. 모든 게 신기하고 두근거렸죠. 캐서린 교수님의 지인분이 마중 나와 계셨는데 첫마디가 잊히지 않아요. 사라 씨, 피곤하시죠? 바로 찜질방으로 모시고 갈게요. 지금요? 호텔에 짐을 두고 찜질방에서 씻고 쉬시면 돼요. 시차 적응하기에도 최고예요. 그렇게 저는 인천의 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으니 작은 키가 딸깍하고 나왔어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신기했죠. 이건 찜질복이에요. 여자 공간은 분홍색, 남자 공간은 파란색이에요. 귀여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받아들고 탈의실로 향했는데 그때 제가 당황했던 걸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나, 탈의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양인의 수줍음으로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주변을 보니 나이 드신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씻고 나와 보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따뜻한 온돌방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나누는 가족들, 매점에서 삶은 계란을 먹는 사람들,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이쪽이 황토방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조심스레 들어가는데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어요. 처음에는 더워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5분 정도 지나니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매니토바의 겨울이 떠올랐어요. 우리 도시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사라씨, 이건 차가운 숨쉬기예요. 더울 때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체온을 낮추는 거예요. 지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 해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시원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찜질방에서 무려 6시간을 보냈어요. 피로회복실에서 잠도 자보고 식당에서 김치찌개도 먹어보고 이게 바로 한국의 제2의 집이구나 싶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아이의 등을 밀어주는 모습,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온천에 앉아있는 모습, 친구들끼리 수다 떨며 웃는 모습. 이건 단순한 스파가 아닌 뭔가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저기, 혹시 사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더니 지인분이 흔쾌히 사장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캐나다에서 오셨다고요? 재미있네요. 찜질방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온도예요. 황토방은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저의 찜질방 공부가 시작됐어요. 사장님은 친절하게도 주방장님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알게 된 힐링푸드의 비밀이 지금 우리 찜질방의 인기 비결이 됐답니다. 명심하세요.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에요. 이곳은 몸과 마음이 모두 쉬어가는 곳이에요. 당신의 손님들에게 제2의 집을 만들어주세요. 사장님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요, 이거였어요.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단순한 마사지숍이나 스파가 아닌 우리 도시 사람들의 제2의 집을 만들어주는 거. 2주간의 한국 연수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쉴 새 없이 메모를 했어요. 황토방의 정확한 온도 습도 조절 방법, 찜질복 관리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힐링푸드 레시피까지. 여보, 우리 진짜 이거 해볼까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남편에게 제가 한 첫 마디였어요. 남편은 제 눈빛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당신 눈빛이 달라졌네요. 이제 정말 시작해볼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우선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아야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찜질, 뭐라고요? 한국의 목욕탕을 여기서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캐서린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 한국 찜질방의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교수님의 지인들까지 투자자로 나서주셨죠. 사라, 우리 브랜드 내 이런 공간이 절실히 필요해요. 특히 노인분들에게요. 제 어머님만 해도 겨울이면 우울증이 심해지시는데 이런 따뜻한 공간이 있다면. 공사는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찜질방 시공 전문가들을 초청했는데 언어 소통이 가장 큰 문제였죠. 다행히 토론토에서 한국어를 하는 교포 건축가를 소개받아 통역을 해주셨어요. 여기 바닥은 반드시 전통 온돌 방식으로 해야 해요. 쉽게 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한국의 황토방 전문가는 고집스럽게 자재와 공법을 고집했어요. 그때는 왜 저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그 고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공사 기간 내내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어요. 저기 봐, 미쳤나 봐. 저렇게 큰 공간을 다 한국에 뭔가를 들여온다는데 과연 될까? 하지만 저희는 묵묵히 공사를 진행했어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따뜻함이었어요. 매니토바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니까요. 한국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2중, 3중의 단열재를 사용했어요. 특히 황토방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직원 교육도 큰 과제였어요. 한국에서 익힌 서비스 정신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직접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이곳은 단순한 스파가 아닌 제2의 집이 되어야 해요. 마침내 오픈하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머, 이런 곳은 처음 봤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방에 왜 들어가나요? 첫 번째 위기는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요. 한 손님이 황토방에서 현기증을 느끼신 거예요. 알고 보니 찜질방 이용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드리지 않은 거였죠. 그 후로 저희는 첫 방문 손님께는 반드시 안내 서비스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사라, 이거 정말 대단해요. 여기 들어오면 뼛속까지 따뜻해져요. 어제 허리가 아팠는데 황토방에서 한숨 자고 나니까 싹 나았어요. 가장 기뻤던 건 가족 단위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여기 오시더니 겨울철 우울증이 훨씬 나아지셨어요. 아이들이 주말마다 찜질방에 가자고 조르네요. 여기서는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거든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위니펙에서 3시간을 운전해 오신 분들도 계셨죠. 이런 곳이라면 3시간쯤이야. 이제 저희 힐링하우스는 단순한 스파가 아닌 이 도시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이 따뜻한 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맞이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오픈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주말만 되면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찜질방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사라, 이제는 정말 습관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야 해요. 우리 직장 동료들이 야간 근무 끝나고 여기 와서 피로를 풀어요. 24시간 운영이라 정말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도시가 마비됐을 때였죠.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찜질방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밖은 영하 35도인데 여기는 천국이네요. 그날 밤 저희 찜질방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황토방에서는 할머니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휴게실에서는 발이 묶인 가족들이 담요를 덮고 주무시고 마치 거대한 피난소 같았죠. 여보, 비상식량 더 가져왔어요. 그날 남편이 눈길을 헤치고 라면과 김치를 사러 다녀왔어요. 직원들과 함께 밤새 라면을 끓여서 나눠드렸죠. 다음날 아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겨울밤이었어요. 마치 따뜻한 이웃집에 놀러 온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었죠. 여기가 진짜 한국 찜질방이라고 해서 안 믿었는데 정말이네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정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분들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은 위니펙에 제2호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도 지점을 내달라고 하셔서요. 이번에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캐나다만의 특색을 더해보려고 해요. 메이플 시럽을 활용한 스크럽이라든지 캐나다 허브를 활용한 특별한 테마방도 구상 중이에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방송국 취재도 왔었어요. 캐나다에서 성공한 한국 찜질방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인터뷰 중에 리포터가 물었죠. 찜질방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정성이에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도시에 필요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찜질방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통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 찜질방 문을 열 때면 가슴이 벅차요. 5년 전 절망적이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치 꿈만 같죠. 한국의 찜질방을 알게 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특히 감사한 건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젊은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라, 저도 나중에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일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는 제가 꿈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이 따뜻한 공간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에서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파산 직전의 작은 스파가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제2의 집으로 거듭낸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해외에 알린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포켓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빛나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